안녕하세요. 오늘은 지난 시간에 예고했던 대로 재즈 음악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먼저 재즈 음악의 기원, 그리고 재즈 음악이 어떤 음악인지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주는 라라랜드의 일부분을 가지고 와봤습니다. 이 부분을 먼저 감상해 볼게요. I just think that people, when they say that they, hate jazz, they don't have context. They don't know where it comes from. Jazz was born in a little flop house in New Orleans, and it just because people were crammed in there, they spoke 5 different languages, they couldn't talk to each other. The only way they could communicate was with jazz. What about Kenny G? What? What about Kenny G? I mean, what about elevator music? Jazz music that I know What about it? from my life. I find it relaxing. It's not relaxing. It's not. Sidney Bechet shot somebody because they told him he played a wrong note. That's hardly relaxing. Even where I grew up, there was this station called K-Jazz 103, and people would just put on that station when they had a cocktail party, Right. and everyone would kind of just talk over it. I know. It was. That's the okay. So I think that's part of the problem is that you can't hear it. You have to see it. You have to see what's at stake. I mean, look at this fellas. Look at the sax player right now. He just hijacked the song. He's on his own trip. Every one of these guys is composing, they're rearranging, they're writing, and they're playing the melody. And now look, the trumpet player. He's got his own idea, and so it's conflict and it's compromised and it's new every time. It's brand new every night. It's very, very exciting. 이 영상을 보면 이 주인공, 남자 주인공 세바스찬이 재즈는 뉴올리언스에서 왔다. 뉴올리언스라는 도시에서 재즈가 시작되었다. 그리고 재즈라는 음악은 이 여자 주인공이 너무 편안한 음악이라서 좋다. 이렇게 말을 했더니 결코 편안한 음악이 아니다. 재즈는 색소폰, 트럼펫 이런 개개인의 악기들이 기존의 선율을 자기 것으로 만들어서 자기만의 음악을 표현하고 또 그러한 음악들이 서로 치열하게 등장하는 그런 아주 역동적인 음악이다. 이렇게 설명을 아주 흥분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자, 이랬던 남자 주인공이 이제는 자기만의 그런 음악 스타일을 고집하다가 상업적으로 환영을 받지 못해서 금전적으로 어려움에 시달리면서 좀 현실과 타협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새로운 재즈를 시작을 하게 됩니다. 앞서서 본 영상은 남자 주인공의 태도를 봐서 알겠지만 이 남자 주인공이 굉장히 애호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볼 영상에서는 무언가 조금 다른 재즈 장르를 하고 그 재즈 장르를 이 남자 주인공이 굉장히 마음에 들어 하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같은 재즈인데도 불구하고 어떠한 차이점 때문에 이 남자 주인공은 어떤 재즈는 좋아하고 어떤 재즈는 싫어할까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이 영상을 감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것이 뭔가가 추가됐죠? 마음에 안 들어요, 지금. I know. It's different. But you say you want to save jazz. How you going to save jazz if no one's listening? Jazz is dying because of people like you. You playing to 90-year-olds at the Lighthouse. Where are the kids? Where are the young people? You're so obsessed with Kenny Clark and Thelonious Monk. These guys were revolutionaries. How are you going to be... 영상에서 정확히 나옵니다. 너는 옛날의 재즈를 원하고 있다. 전통만 따르면 혁신할 수 없는 거다.
자, 그러면 어떤 재즈가 전통적인 재즈이고 어떤 재즈가 혁신적인 재즈인지, 그리고 그러한 재즈를 알아보려면 바로 재즈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부터 알아봐야겠죠. 자, 오늘 그렇게 재즈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 있는 요 빨간 점, 여기를 한번 주목해 주세요. 여기 뉴올리언스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 뉴올리언스는 바로 재즈의 고향입니다. 이 도시는 19세기, 그러니까 재즈가 발현되던 그 시기쯤에는 미국의 땅이 아니었어요. 당시 프랑스, 그리고 그 전에는 스페인의 지배를 받던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렇게 유럽 국가의 식민 지배를 받던 국가로서 유럽의 다양한 사람들이 이곳으로 이민을 와서 살고 있었는데, 유럽 사람들만 이민으로 온 것이 아니라 아프리카에서 흑인을 노예로 착취를 해서 같이 살고 있었어요. 그렇게 아주 많은 인종들이 모여서 살던 곳이 바로 이 뉴올리언스라는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당시에 그렇게 이제 유럽 국가들이 식민 지배를 하던 나라들 중에 흑인 노예들이 모이는 것을 허락을 해준 곳이 뉴올리언스 뿐이었어요. 그래서 이 재즈의 고향인 뉴올리언스는 흑인이지만 미국계 흑인들, 미국에서 생활을 하던 그런 흑인들이 유일하게 모일 수 있었던 도시인 뉴올리언스에서 서로 말이 통하지 않아서 음악으로 대화를 하다 보니 생긴 장르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재즈에는 아주 깊은 곳에 그런 흑인들이 억압받던 민족성, 그리고 그것을 탈피하고자 하는 저항감과 같은 것들이 함유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재즈는 전혀 아무것도 없는 황무지에서 뿅 하고 탄생한 것이 아닙니다. 바로 재즈의 전신이 되었던 블루스나 렉타임 같은 장르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서도 우리는 오늘 렉타임을 들어볼 것입니다. 이 렉타임에서 렉이 뜻하는 바는 바로 울퉁불퉁한 엇박자 요런 뜻입니다. 그래서 딴 요런 정박자가 아니라 으딱 이렇게 울퉁불퉁한 느낌을 주는 것이 바로 이 렉타임의 리듬적인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대표적인 작곡가는 스콧 조플린입니다. 음악을 한번 들어볼게요. 요런 음악입니다. 아주 익숙하죠? 지금도 유튜버들이 굉장히 많이 배경음악으로 사용하는 그런 곡이었습니다. 바로 그 곡이 이 19세기에 재즈의 전신이 되었던 렉타임이었다는 것을 오늘 알게 되었네요. 자, 그러면 바로 1세대 재즈인 뉴올리언스 재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뉴올리언스라는 도시에서 재즈의 전신이었던 블루스와 렉타임을 통해 바로 재즈라는 장르가 탄생했습니다. 그러한 재즈는 거의 10년 단위로 굉장히 다양하고 변화무쌍한 그런 발전의 단계를 밟는데요. 그 중에서 이 뉴올리언스 재즈가 1세대 재즈가 되겠습니다. 재즈의 시작이고 음악적 특징으로는 피아노를 중심으로 각 악기가 즉흥 연주하는 식으로 연주가 됩니다. 대표 연주자로는 루이 암스트롱이 있어요. 들어볼게요. 이런 음악입니다. 자세히 들어보면은 피아노 소리가 들리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이런 첫 번째 뉴올리언스라는 재즈를 시작으로 드디어 재즈라는 장르가 미국 전역에 곳곳에 퍼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길거리에서 이제 주로 그런 흑인 노예들이 모여서 연주를 하던 음악이 재즈였는데, 그런 음악을 더 이상 길거리의 음악이 아니라 연주회의 음악으로, 그러니까 좀 고급스러운 상류층의 음악으로 가져온 그런 작곡가가 바로 거신이라는 작곡가입니다. 이 작곡가는 20세기에 재즈, 그러니까 대중예술, 그리고 오케스트라인 그런 고급 예술,
간의 융합을 만들어낸 그러한 작곡가입니다. 시작 부분 선율이 아주 인상적이고 굉장히 유명합니다. 자, 이런 다양한 관악기를 사용하고 또 이러한 묘한 음계의 느낌이 앞서 들은 뉴올리언스 재즈와 비슷한 부분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대중음악이었던 재즈를 예술음악의 경지로 끌어올려서 향유가 되기도 했던 이런 재즈가 가장 대중적으로 사랑받았던 재즈로 또 발전을 하게 됩니다. 뉴올리언스 다음 세대로, 그러니까 10년 단위로 재즈가 발전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1910년대쯤에 뉴올리언스 재즈가 등장을 하고, 이 스윙 재즈는 1920년에서 30년 정도에 역사상 가장 대중적인 재즈, 가장 사랑받았던 재즈가 등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스윙 리듬의 역동성이 돋보인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스윙 리듬이라고 함은 요런 리듬인데요. 딴, 따단, 따단, 따인데 특이한 점은 이 뒷부분에 악센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딴, 따단, 따단, 따 이러한 리듬으로 진행이 되고요. 춤과 함께 발달했어요. 그래서 이 스윙 재즈는 아주 큰 무도회장에서 춤을 추면서 함께 연주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한 번쯤 들어본 적이 있는 아주 유명한 곡입니다. 그리고 여기 나오는 이 드럼이 바로 스네어 드럼이에요. 빠른 비트에 아주 제격인 이렇게 아주 신나죠? 이렇게 이 스윙 재즈가 대두되고 나서부터는 재즈라는 장르가 아예 춤이랑 같이 이제 연결되는 그런 장르가 되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많은 굉장히 다양한 재즈로 분화가 되었는데요. 비밥 재즈부터는 춤보다는 이제 감상용의 음악으로 이제 발전을 하기도 하고, 또 시간이 지나 또 쿨 재즈라는 장르가 등장을 하기도 했어요. 이것은 이전 시대의 비밥 재즈에 비해서 조금 차분하고 안정된 분위기를 가진 그런 재즈입니다. 그리고 프리 재즈, 독주자의 즉흥 연주가 돋보이는 프리 재즈가 나왔고, 그 이후로 또 많은 장르가 나오다가 이제 퓨전 재즈도 등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힙합이나 전자악기, 또 전자음향, 또 이제 소리를 약간 변형을 해서 그런 전자적인 음향을 섞은 그러한 재즈, 혹은 팝이나 다른 R&B나 힙합과 같은 이제 노래와 섞은 그런 재즈 등등, 이게 재즈인가 할 정도로 그 재즈와의 경계선을 모호하게 흐려버리는 그러한 많은 재즈들이 등장을 하게 돼요. 지금까지도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장르가 바로 재즈라는 장르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잠시 생각을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도입 부분에서 라라랜드라는 영화에 해당하는 영상을 2가지를 보게 되었어요. 그 중에서도 두 번째에서 본 영상에서 주인공인 세바스찬이 되게 마음에 들지 않은 표정으로 피아노 연주를 하는 그 재즈,
그 재즈가 바로 어떤 재즈이길래 세바스찬이 지향했으며, 또 거기에서 그 흑인 친구가 너가 하려고 하는 그 전통 재즈의 그런 고집을 버려 라고 했잖아요. 자, 그러면 그 고집을 피운다는 것은 그것이 바로 추구했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추구했던 재즈는 무엇이고 또 지향했던 재즈 스타일은 무엇일까? 그 차이는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생각을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일시정지를 하고 생각을 해봐도 되겠습니다. 자, 바로 이 뉴올리언스 재즈는 재즈의 제1세대, 재즈의 고향이라는 뉴올리언스 지방에서 태어난 그 재즈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전통을 추구했던 세바스찬이 지향했던, 추구했던 재즈 스타일이 되겠죠. 자, 그러면 지향했던 재즈 스타일은 바로 어떤 재즈일까요? 가장 최근, 이것이 재즈인가 아닌가 그 경계가 모호할 만큼으로 다양한 방면으로 발전했던 퓨전 재즈가 세바스찬이 지향했던 재즈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우리 퓨전 재즈에 대한 특이점을 배웠잖아요. 전자음향이나 전자악기 혹은 변형된 소리, 리듬과 같은 것을 사용한 것이 퓨전 재즈라고 했는데, 자, 어디에서 그 특징이 나타나는지 한번 주의 집중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요거예요, 요거. 요게 바로 전자음향 소리죠. 자, 마음에 안 들고요, 지금. 자, 계속해서 배경화면에 그 조작된 전자음향 소리가 들리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요런 재즈가 바로 세바스찬이 지향했던 재즈 스타일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비주류 문화로 취급받던 미국의 흑인 문화, 그러니까 흑인 그 노예들의 문화, 길거리에서 시작된 그런 음악이 어떻게 지금까지도 사랑을 받는 그런 장르로 발돋움하게 되었을까에 대해서 잠깐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서양의 예술음악, 연주회에서 듣는 오케스트라의 고상한 음악만이 교육적이고 들을 가치가 있고 보다 고급의 음악이다 라고 생각해 왔을 수가 있어요. 그치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그 어떤 환경에서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또 어떠한 과정을 거쳐 발생한 음악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각각의 음악들이 모두 다 굉장히 의미 있고 그 자체로 너무나 가치 있는 음악이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까지도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이제 그 시사점으로 이런 것을 찾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오늘 재즈 음악에 대해서 배워보았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수업도 열심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